자, 어디로 오시냐면, 문제 지문요. 자, 705번을 한번 보세요. 705번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확정되는 경우, 그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여기요. 상대방이죠? 누구? 직접 상대방께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직접 상대방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차고자의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다? 아니고, 707번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죠. 그래서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누가 그럼 취소권자예요? 갑이 을로부터 사기 당했다. 누가 취소권자? 갑이 취소권자죠. 사기를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그 부동산을 또 병한테 사기봐죠. 갑이요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는데 을은 것을 또 병한테 양도했죠. 이때 취소를 하면 누구한테 취소를 해야 돼요? 을한테 한다, 병한테 한다? 을에게 해야 된다. 직접 상대방이요. 708번요. 17살 갑은 자신 소유 부동산을 법정 대리의 동의 없이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했죠. 갑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누구한테 한다? 을에게 취소한다. 그 다음에 옆줄 긋고면 끝에다가 뭐라 쓰냐? 병은 선, 악, 불문하고 보호X요. 병은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709번은요. 갑은 을의 강박에 가여 자기 토지 위에 병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을 했죠. 여기는 봐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갑은요. 지금 누구한테요? 을의 강박에 의해서 자기 토지에 병을 위한 병이 지상권자죠. 지상권을 설정을 했는데 여기서 을이 지금 갑을 강박을 했잖아요. 강박을 했다는 말은 이 말은 갑하고 병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강박을 했다. 그러면 을을 뭐라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설정한 후 갑은 그 토지를 갑이죠. 갑은 그 토지를 누구한테 양도했다? 정에게 양도했죠. 그럼 이건 정에게 양도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 취소권자죠. 취소권자인데 이걸 양도했으니까 정도 취소권자죠. 또 그다음에 병은요. 병은 또 누구한테 양도했죠? 모에게 지상권을 양도했죠. 그럼 누구한테 취소해야 돼요? 직접 상대방한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 또는 정은 누구한테?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710번은요. 임대인의 착오에 의하여 임대차가 체결했으나 그 임대주택을 양도한 후 이렇게 됐죠. 양도한 후 이건 이러면 달라요. 이건 양도하죠. 그럼 이 말 봐. 이게 그러면 뭐라고 착각하면 안 되냐면 임대차는 약간 달라. 뭐 때문에 다르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 지금 갑이 임대인이 착오해서 여기에 착오죠. 착오에 의해서 을하고 임대차가 체결했죠. 그러고 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또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누가 취소하냐? 이건 승계인이잖아요. 특정 승계인. 갑도 취소하고 병도 취소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때는 병만 취소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임대차에서는요. 양수인은 누구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뭐를 해? 승계한다. 승계하니까요. 오직 양수인만 취소권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만 취소권이 있다? 양수인만 취소권이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양수인만 이렇게. 좀 특이한 것이죠. 이것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취소를 누구한테 할 것인가?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한테 한다. 이 정도 말하면 되죠. 그 다음에요. 제척기한이죠. 여기 봐요. 제척기한은 3년하고 10년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711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3년이죠. 추인할 수 있는 날 가로 묶어.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해서 뭐냐?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 이 말이죠.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라는 날부터 10년이죠. 시험이 많이 나왔죠. 711은요. 그러면 맨 끝에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줄고요. 바로 옆에 취소의 원인이 종료돼요. 거기 줄고 취소의 원인이 종료돼요.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고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취소의 뭐죠? 추인할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713은요.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의사표시한 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에 있어서 취소권이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몇 년? 10년 안에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누가 조사한다? 법원이 조사한다. 여기 봐봐요. 여기 취소권은 뭐죠?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제척기한이죠. 제척기한은 누가 조사한다? 법원이 조사.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앞뒤 다 잘라버리고 법원이 조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만 얘기해놨죠. 그 다음에 취소권의 행사기한은 무슨 기한이다? 제척기간이죠. 형성권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조사한다? 법원이 당연히 조사한다. 714는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후에
취소권이 행사됐다. 3년 이후에.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몇 년하고 몇 년? 10년하고 3년. 둘 중에 하나죠? 근데 3년 이후,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미 끝났으니까. 알겠죠? 3년 이후에 취소권이 행사되었다면 그것은 취소권 행사가 뭐다? 무효다. 알겠죠? 715는요.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의 존속기간 내에 취소의 의사표시라면 충분하고 취소에 따른 소송, 취소에 따른 소송, 거기를 가로놓고만 취소에 따른 소송을 뭐라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취소에 따른 소송을 뭐라 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그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아까 얘기했잖아. 봐봐요. 일단 3년, 10년 안에 뭐라고? 취소하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몇 년 안에? 10년 안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716은요. 사기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몇 년이 경과했다? 10년이 경과했죠. 그래서 사기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 줄 것이고 10년이 경과 그러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10년 중에서 먼저 끝나면 안 되죠? 먼저 끝날 때까지만. 717 취소할 수 있는 범위는 취소권의 존속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더 이상 즉 3년, 10년 둘 중에 하나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죠. 자 718번은요.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면 언제부터 무효이다? 처음부터 무효인 것과 마찬가지로 소멸하고 취소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 서로 이행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미 이행이 됐다 그러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719번 취소,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매수인은 대금 반환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맨 끝에 써 이퀄 동시 이행 항변권 이렇게 동시 이행 항변권 이렇게 이걸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죠. 그러면 서로가 받은 것들이 있죠. 그것은 반환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720번은요. 취소된 법령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되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되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 소급해서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취소권자인 제한능력자가 취소된 법령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 이익이 뭐하는 한도? 현존하는 한도. 그래서 취소권자인 제한능력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제한능력자를 가로묻고 제한능력자 그래서 선악불문 이렇게요. 선악불문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이런 말이죠. 바로 밑에 이익이 현존한다고 해서 상환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 시 미성년자가 반환할 금전상 이익 금전 동그라미 여기요. 우리 아까 금전상 이익은 뭐한다? 현존하는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옆줄을 꺾어서 제한능력자가 입증 이렇게 제한능력자가 입증을 한다 이 말이죠. 제한능력자가 입증. 자 721번은요. 법률행위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데 이는 가로묶어요. 의사능력의 흠결 가로묶어 의사능력의 흠결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유추적이다.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2014년에 나왔지만 그 전에 이미 다른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주택관리 시험에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우리가 의사무능력자의 법령이죠. 의사무능력자도 부당이득 반환을 하거든요. 그러면 의사무능력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할 때는 미성년자와 동일하게요. 선악불문하고 뭐만 현존 이익만 반환해요. 721은요. 제한능력자가 취득한 이득이 금전이 아닌 경우 그것이 성질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금품으로서 곧바로 판매되어 환가될 수 있는 대점 곧바로 판매되어 환가될 수 있는 대점을 가로묻고 그것은 뭐냐? 그죠? 금반지, 목걸이 말이죠. 여러분 금이나 은 같은 것은 어때요? 바로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죠? 이런 것도 다 뭐다? 금전하고 똑같이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금전하고 똑같이 보니까 현존하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따라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니까 누가 입증한다? 제한능력자가 입증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럼 봐봐 이제 우리 이제 취소권자가 있죠? 취소권자가 있으면 또 누가 있냐? 추인권자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취소권자하고 추인권자인데 우리 법에는 뭐라고 하냐면 취소권자하고 추인권자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취소권자인데, 그럼 추인권자 누구냐? 추인권자요. 추인권자는요, 추인권자는 바로 취소권자. 취소권자가 추인권자가 돼. 그럼 똑같죠? 그런데 사람은 똑같은데 범위가 약간 달라, 범위가. 어떻게 범위가 다르냐? 우리가 취소권자는요, 취소권자는 미성년자도 취소하죠? 그럼 미성년자 갑이란 말이죠. 갑이 미성년자일 때 취소할 수 있죠. 근데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갑이 19살이 돼야지 추인을 해. 그러니까 16살 때도 갑은 취소할 수 있는데 추인하려면 갑이 19살이 돼야 돼. 그러니까 갑, 사람은 똑같죠. 사람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범위가 약간 다르죠. 범위가. 그래서 추인권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의 추인. 여러분들 이것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인데요.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여기 봐. 취소할 수 있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지금 취소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 안 했죠. 그럼 유효라는 거야? 무효라는 거야? 유효죠. 그런데 나중에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죠. 아직은 그럼 취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유동적. 항상 원칙이야, 원칙. 유동적 유효다 이 말이죠. 유동적 유효를 추인하죠. 추인하면 뭐가 되냐? 확정적 유효가 되거든요. 뭐가 된다? 확정적 유효.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기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무효인 것을 유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어떤 것을 유효인 것을 유효로 만드는 것이요. 유효인 것을 유효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유효인 것을 유효로 만들어. 알겠죠?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이요. 근데 그 앞의 유효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유동적 유효이고 지금의 유효는 확정적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봐. 여기 지금 무슨 말이 있어? 여기 뭐가 있어? 법률 행위가 있네. 뭐가 있어? 법률 행위. 그럼 법률 행위는 뭐예요? 법률 행위는 뭐를 필수 불가결 요소로 해? 의사표시. 그럼 잘 봐.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려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해야 돼요? 모르고 해야 돼요? 모르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사자성어로 맛이 같다고 그러지 뭐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알고 해야지. 알고 의사표시를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의사표시하면 어떠한 것을 알고 이런 말. 꼭 이게 꼭 나 봐봐.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임을 알고 추인해야 돼.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돼.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추인해야 돼. 알겠죠? 알고, 그래서 알고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일단 추인하려면 유효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유효가 됐다, 추인했다면 유효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확정이죠. 여러분 한 번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것을 뭐냐? 추인을 뭐라 한다? 추인을 취소권의 뭐라 한다? 포기. 이렇게 뭐라 한다? 취소권의 포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추인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취소는 뭐 하지 않겠다? 추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죠? 첫 번째 뭐냐면 취소의 원인. 취소의 원인이 뭘 해야 돼? 취소의 원인이 소멸 또는 종료가 돼야 돼요. 취소의 원인. 그럼 취소의 원인이 뭐가 있어? 취소의 원인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눈 안 가지고 왔어요? 저기 봐봐, 이쪽. 여기 바로 써놨네. 왜 다른 건 다 지웠는데 이것도 남겨놨겠어? 여러분요, 그 정도는 눈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권자와 추인권자가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취소의 원인은 뭐예요? 제한능력자. 알겠죠? 그 다음 또 누구? 착오, 사기, 강박. 아니요, 여러분들의 실력은요, 국내 최강일 거예요. 그럼 차고 제한능력자죠? 여러분, 제한능력자 할 때는 소멸은 뭐예요? 소멸은 능력자가 돼야 되죠? 능력자. 그렇잖아요? 누가 된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제한능력자 할 때는 그럼 어떡할 거야? 제한능력자 할 때 누가 있다? 법정 대리인이 있죠? 법정 대리인,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요, 법정 대리인요, 능력자가 되면 법정 대리인권이 없어지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한능력자의 경우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만약에 제한능력자이다. 그럼 누가? 법정 대리인이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는요,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죠? 그러면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실을 알고 난 후 또는요, 뭐한 후? 벗어난 후 이 말이죠. 알고 난 후, 벗어난 후 이 말이죠. 벗어난 후, 알고 난 후, 벗어난 후 취소의 원인이 소멸이죠. 알겠죠? 두 번째는요,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취소할 수 있음을 뭐하고? 알고 해야지. 알고. 왜요?
의사 표시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추인한다고 하는 추인의 뭐를 해야 돼?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이렇게 세 가지.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령 추인은 먼저 취소의 원인이 뭐가 돼야 돼? 소멸해야 돼. 두 번째는요, 취소할 수 있음을 뭐하고 알고 해야 돼. 세 번째는요, 추인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먼저 이렇게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17살이에요. 갑이 이렇게 을하고 있죠.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17살이에요. 그러면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죠. 언제요? 19살이 돼요. 얘가 17살 때 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걔가요, 17살, 19살이 된 거예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 갑이 을한테 뭐라냐? 내가 당신하고 17살 때 계약해가지고 나는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세 번째요. 그 다음에 추인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추인이죠. 그래서 그런데 나는 당신하고 계약을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추인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죠. 그래서 나는 취소하지 않겠다. 다른 말로 뭐 한다? 추인한다. 이렇게.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은 뭘로 지금 하고 있죠? 말로 지금 하고 있죠, 말로.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법정 추인이요. 법정 추인이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요. 당장 올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보면 여기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법정 추인도 추인이죠. 추인은 뭐다? 추인은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이런 법정이죠. 법정은 뭐다? 법정은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죠.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법정 의사표시가 있어 없어? 눈 있어 봐봐.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네. 법정은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말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알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알 필요가 없지. 말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듣고 계시죠? 오케이. 자, 보면 먼저 1번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취소의 원인이 뭐한다? 소멸해야 돼. 자, 두 번째 여기는요,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알든 모르든. 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는 추인한다고 말을 해야죠.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네 번째가 중요하죠. 여기서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을 것 이 말이죠.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을 것, 이 네 가지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법정 추인이라고 하죠. 그럼 법정 추인은 이런 네 가지에다가 플러스요. 여기요. 전, 이, 경, 담, 양, 강이에요. 알겠죠? 그럼 전희경 선수 알죠? 전희경. 알죠? 쇼트트랙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전희경 선수요. 올림픽 위원인가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요, 그 전희경 선수가 중국에 가면 진짜로 담양강이라는 강이 있어. 그 담양강에서 세계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스케이트를 탔다 이 말 아니에요. 누가? 전희경이가. 어디서? 담양강에서. 누가? 어디서? 그래서 6개. 이것을 얘기해. 전부나 일부의 이행. 전부나 일부의 이행. 그 다음에 뭐냐? 이행의 청구. 그 다음에 경계. 담보 제공. 이런 담보 제공이라는 것은 저당권이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질권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양도. 그 다음에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은 뭐죠? 강제 집행을 한다. 압류나 감류를 했다. 이런 말이죠. 경매를 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요. 이 중에서요. 여러분요. 이행의 청구.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 두 가지는 누가 한 경우만? 취소권자.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 취소권자가 양도하면 이것을 뭐로 본다? 추인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상대방이죠. 상대방이요 이행 청구.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양도. 알겠죠? 이럴 때는요,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추인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추인이 아니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누가요? 여기요 누가? 상대방 이렇게요. 그러면 추인이 아니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좀 이해되시나요? 알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요, 나머지 있죠, 나머지는요, 여기 이행이라든가 경계라든가 담보지롱이라든가 가계평이죠. 이 네 가지는 만약에 치속권자가 하든 상대방이 하든 둘 다 뭐다? 추인이고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누가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기는요, 취소권자가 4개를 하든지 상대방이 4개 하든지 8개죠. 누가 하든지 추인이고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 이 두 가지는요, 취소권자가 했을 때는 추인이고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그러니까 모두에서 몇 개죠? 10개죠. 여기는 모두 몇 개죠? 2개죠. 그러면 시험해 봐봐. 다음 중에서 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겠어? 추인이 아닌 건 2개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이행청구,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만 추인이 아닌데,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오겠어요? 취소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인이 아닌 것이 취소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잖아요. 일단 말만 들어봐.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여기는 봐봐. 추인인 것은 그럼 벌써 이 2개에다가 여기는 2개인데 여기 4개니까 4, 2, 8에다가 10개잖아, 10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지문을 구성하려면 적어도 4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추인이 아닌 것은 딸랑 2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다음 중에서 추인인 것은 이건 안 되지. 왜? 추인인 것은 그러려면 추인이 아닌 것이 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몇 개밖에 없어? 2개. 그래서 시험은 언제나 다음 중에서 추인이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 다음 중에서 추인이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럼 추인이 아닌 것은 뭐냐? 추인이 아닌 건 상대방이 이행청구,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 그럼 도대체 이행청구, 양도는 뭔가 지금부터 설명한단 말이죠. 자, 지금 이렇게요. 갑이 있죠? 갑이요. 17살짜리가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갑이요. 몇 살 되냐? 19살이 됐어요. 19살. 성년이 됐죠? 성년이 된 상태에서요. 1번 갑이 을한테 뭐라냐? 대금을 청구해. 대금을. 돈 달라고 청구해. 누가, 여기서 그러면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취소권자지? 그걸 알아야죠.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취소권자? 여러분요. 취소권자 갑이냐고 을이냐고? 그런데 입이 딱 붙어있는 분들은 왜 그렇죠? 알겠죠? 이러면 어떻게 가가지고 왜 그렇죠? 지금 봐봐. 지금 안 지웠잖아요.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미성년자. 알겠죠? 미성년자가 취소권자고 돼 있네.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갑이죠? 갑이 취소권자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알아야, 취소권자가 누군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취소권자가 이행을 대금을 청구했죠? 그러면 이걸 뭐다? 이것은 추인이다. 추인이고, 이것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추인은 유효니까 더 이상 취소를 못해요. 자, 두 번째, 얘가요, 갑하고 을이 17살 때 계약했는데요. 얘가 19살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을이 갑한테요, 뭐를 하냐?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요. 등기를 청구. 누가 청구했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죠. 등기 해달라고. 이것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아니다?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여전히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행청구. 그러니까 얘가요, 갑이 계약을 했는데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취소권자가 대금을 청구했느냐? 이행청구. 상대방이 등기를 청구했느냐? 이행청구.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이 아니다. 누가 이행을 청구해야 추인이다?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해. 여기서 문제예요.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어.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추인이다, 아니다?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자, 그럼 봐. 여기 봐봐. 자, 이거요, 강의가 녹화가 안 돼야 되는데요. 녹화가 되고 있으면요, 다른데 강의 동영상 듣고 있는 사람이요, 저하고는 왜 대답을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자, 걱정이 돼. 그래서 답을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요, 미리서 답을 가르쳐주고 갈게요. 봐. 취소권자가 말을 봐봐. 이행 청구잖아요. 이행 청구. 그럼 추인이 아니야? 아니, 지금 이거 하고 있네.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 뭐다? 추인이죠.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라고 했죠. 내가 받은 경우는 추인이다, 아니다? 왜 아니야?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는 말이, 그러니까 화살표 내가 그어놨네, 지금.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니까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해. 취소권자가 화살을 쏴. 이행을 대금 달라고 해. 그러면 추인이에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해. 추인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화살을 쏘니까 치소권자가 화살을 받죠. 그러니까 이행 청구를 받았잖아요. 그 말은 이행 청구를 치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았단 말이냐,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치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했다는 말이나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받았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나 화살표 이행 청구했네. 그러니까 의리 화살표 받았네. 알겠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고, 이것은 추인이고, 이것은 추인이 아니다? 아니고. 우리가 문제는 지저분하게 나온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 알면 되죠. 다음 주부터 답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알겠죠? 자, 봐봐. 자가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17살이죠? 몇 살이다? 19살이 됐죠. 19살. 19살 됐죠? 이제는 양도죠, 양도. 양도 17살 때 갑이 을하고 계약하면서 을한테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등기를, 이렇게 집 등기를요. 을은 갑한테 대금 1억을 준 거예요. 대금 1억을요. 1억을요. 그런데 얘가 지금 19살이 됐죠. 그러면 성년이 됐죠. 성년이 됐는데 어떡하냐? 이 상대방,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거 상대방이죠. 상대방이고, 이 사람이 누구다? 치속권자죠. 이 치속권자고 상대방이죠. 상대방이요. 이 집을 병한테 이렇게 넘기는 거야. 병한테. 집을 병한테 넘겨. 추인이다, 아니다? 여기 눈썹 봐봐.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돼 있네. 상대방이 양도. 듣고 계시죠? 그래서 상대방이 양도했죠, 양도? 그러니까 그것은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죠.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반대로는 갑이죠, 갑.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정한테 이렇게 정한테요. 자기 받는 대금 1억 원 있죠? 1억 원을요, 여기다 정한테 전세금으로 준다. 전세금, 학자금으로 준다. 이것을 대여한다, 대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치속권자가 양도했죠. 치속권자가. 그것을 뭐로 본다? 치속권자가 양도. 치속권자가 양도. 뭐로 본다? 추인이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봐봐.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 뜻하는지. 그럼 봐봐. 우리가 전이경, 담양강이죠? 전이경이 전이경이 어디서? 담양강에서 뭐를 해? 민법 문제를 풀고 있죠, 지금. 알겠죠? 누가요? 전이경이가 담양강에서. 알겠죠? 이 중에서 이행의 청구, 그 다음에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 두 가지는 치속권자가 할 때만 추인이고, 상대방이 할 때는 추인이다, 아니다? 그것만 정확히 알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하든지 간에 다 추인이야. 누가 하든지 간에 추인이야. 그러면 경계가 뭐지? 좀 이따 나오니까 그럼 그때 문제 풀고. 아무튼 여러분요, 나머지 말들은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보면서 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두 가지 문제, 지문, 이행을 청구한다는 말하고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다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 우리가 좀 더 보면,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행이란 말이 나와. 이행. 전부나 일부, 맨 위에 거.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 지금 갑이요. 갑이 17살 때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19살이 됐어요. 19살이 돼가지고요. 여기는 봐봐. 갑이 을한테 대금을 달라고 지금 여기 했잖아요. 이걸 청구죠. 그런데 여기서 19살이 돼가지고 갑이 을한테 스스로 등기를 이전해줘. 스스로 등기를 이전해줘. 이것을 이행이라고 그래. 뭐냐면 갑이 매도인이니까 갑이 등기를 스스로 해준 걸 이행이고, 돈으로 달라가는 것은 청구고 그렇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케이. 이건 뭐다? 추인이다. 추인이니까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자, 그럼 봐봐. 2번 봐봐, 2번. 2번요. 을이. 이건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뭐냐?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해.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행을 했다, 이 말이죠. 누가 이행했다? 상대방이 이행했다. 여기 플러스. 상대방이 이행을 했죠? 플러스. 그러면 누가 수령을 했다? 갑이 여기서 수령을 해야 돼. 갑이 수령했다, 이런 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무조건 여기는 이행은 약간 다른 게, 왜냐면 을이 무조건 잔금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추인이 아니고, 을이요, 갑이 또 뭐 할 수,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갑이 그 돈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을이 지급하고 이 이행이죠? 이행인데 갑의 수령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이것을 이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는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면서 설명하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이죠. 723 차고죠. 차고에 의해서 추인하려면 어떻게 하죠? 차고 상태를 뭐한 후? 벗어난 후 가로 묶고, 거기다가 알고 난 후, 이렇게요. 차고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후, 이렇게. 724는요, 추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나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이 계속되는 상태, 가로 묶고 취소 원인이 계속되는 상태 이퀄
제한 능력자인 상태, 제한 능력자인 상태,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도 말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25,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말 수 있다면 그때 추인할 수 있다. 바로 옆에, 바로 밑에 줄,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하여도 효력이 있다. 726,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뭐한다? 추인. 강박 상태, 가로목과 강박 상태. 강박 상태 그러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다 안 했다?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추인이죠? 추인. 강박이라는 법령을 한 자가 추인한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는요, 추인, 그러면요, 가로를 어디까지 묶어야 되냐면,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추인,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2009년 간평, 2012년 변리사죠? 거기에 큰 가로로 묶고, 큰 가로. 맨 끝에. 그래서 다시 읽으면,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는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를 추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맨 끝에 추인한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요, 가로 열고 닫고 그거 보면 강박으로 인하여 법령이 난 자가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 한 추인,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체가 지금 내가 좀 이러면 이해 안 돼요? 가로 있잖아요, 가로. 그것을 전부 다 조그만 글씨로 해야 되는데요. 알았죠? 크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 이런 말이에요. 다시 읽으면 봐. 무슨 말이냐? 726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자는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추인한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바로 까맣게 된 거 바로 옆에 가로 지금 열고 있죠? 강박으로 인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 한 추인은 의사표시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요. 지금요, 글씨가 크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글씨를 조그맣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727.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 언제나 추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동그라미.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에는 언제나 동그라미하고 X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 가능.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 가능. 이렇게. 법정 대리인 동의해서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728은요,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에야 단독 동그라미, 단독 추인 동그라미, 성년이 되면 단독으로 추인하죠. 729, 추인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뭐하고 알고. 왜요? 법률행위 추인이니까. 효과는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가 되고, 한번 추인하죠? 추인한 후에는 다시 뭐를 못한다? 그러면 추인한 후에는 뭐를 못해요? 취소하지 못한다. 추인은 확정적 유효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취소는 확정적 무효잖아요. 일단 확정이죠? 추인하면 한 번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723은요? 732는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아까 뭐라고 했죠?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죠? 그래서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취소권자가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취소권자라면 언제요? 누구나 아니죠. 취소권자가 누구나가 더 안 되죠. 누구나 동그라미하고 취소 원인이 소멸. 누구나가 아니에요.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라고 되어 있나요? 언제든지. 누구나 언제든지 아니고 몇 년 안에 해야 돼요? 취소의 소멸하고 나서 몇 년 안에? 3년 안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33은요, 민법은 무효행위 추인과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에 대해서 별도로 명문으로 뭐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자, 734는요, 취소 원인 종료죠? 채무자가 사기를 당했음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사기를 당했음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취소 원인 종료 X예요. 취소 원인 종료 X예요. 그럼 취소 원인 종료 못했죠? 그러면 추인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무슨 짓을 해도 추인 아니에요?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퀄 취소할 수 있다. 맨 끝에 추인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735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한 미성년자가 뭐가 되기 전? 성년이 되기 전. 성년이 되기 전에 뭘 한다? 이행 청구. 성년이 되기 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736.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미성년인 상태 이행을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행을 청구 미성년인 상태에서 이행을 청구 거기까지 가로 묶었어요? 거기다 써 추인 X 이퀄 취소. 그러니까 맨 끝에 뭐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온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37.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 상태에서 강박 상태에 줄 것이고 추인 동그라미 X죠. 추인이 아니죠. 그러면 맨 끝에 뭐 할 수 있다? 취소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38.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추인의 의사나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뭐는 있어야 돼? 취소 원인은 뭘 해야 돼? 소멸, 종료해야 돼. 종료 또는 소멸해야 돼. 이 일을 보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 이의 보류가 없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741. 추인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왜요? 명시적 의사표시 뭐예요? 법정 추인은 말로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법에 의해서 당연히 추인으로 보는 것, 우리 것을 법정 추인이라고 얘기해. 그럼 봐봐. 이 일을 보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더 설명을 해. 봐요. 갑이 원래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들도 자기가요, 내가요, 사기를 당한 것 같대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갑하고 지금 계약을 한단 말이죠. 갑하고 지금 계약을 하는데 내가요,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증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어떻게 딱히 주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이 잔금 날짜예요. 그럼 내가 오늘 잔금을 줘야 되는데 잔금 안 주면 잔금에 대한 또 이자가 또 붙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갑이 그한테 뭘 하냐? 내가 당신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잔금 날짜니까 일단 잔금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것을 자료를 입증을 해가지고 취소하고 반드시 그 돈 다시 받아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잔금을 주는 것, 그것을 이 일을 보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나중에요, 내가 취소를 당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나중에 입증하면은 취소하고 다시 그 돈 찾아오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 사람은 추인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것을 이 일을 보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죠? 온 동네 국가고시에 다 나온 걸 지금부터 해놨단 말이죠. 기억 봐봐.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상대방한테 누가요? 취소권자가 뭘 했어? 이행. 여기 봐봐. 전부 다 일부러 이행. 누가? 취소권자. 여기는 취소권자 그 위에다 써봐. 상대방 누가 하든 관계없어. 이행은. 취소권자 여기 기억에 취소권자 위에다가 상대방으로 써보라고. 취소권자가 이행을 하든 상대방이 이행하든 다 추인이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로서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다른 말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소유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단 말이 뭐죠? 이행이죠. 이행. 교부 동그라미하고 이행 이 말이죠. 디귿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또 발생한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뭘 했다? 수령. 봐봐. 내가 아까 말했죠. 이행은 다 좋은데 상대방이 잔금을 줬다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의 이행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뭘 해야 돼? 수령해야 된다. 맨 끝에 좀 나왔잖아요. 맨 끝에. 수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 수령 이렇게 나와 있죠. 리을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이행을 누가요? 취소권자가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뭘 했다? 청구. 상대방에게 청구. 그게 아주 중요하죠. 리을 중에. 그 다음에 미음 취소할 수 있는 법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소멸시키고 쭉 가로 묶고 채무를 소멸 가로 묶고 그게 중요해.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무를 성립 거기를 또 가로 묶고 다른 채무를 성립 거기를 가로 묶으라고 했어요. 이것을 경계라고 얘기를 해. 경계. 이걸 경계. 그래서 이 경계의 경우는 봐봐. 경계는 누가 하든지 간에 다 뭐로 본다? 추인으로 보는 거죠. 이거예요. 봐봐. 이 말이에요. 경계란 말의 뜻이 뭐냐면 이거. 방금 말했죠. 경계는 뭐하고 뭐한다? 경계는 뭐하고 뭐해? 뭐하고? 채무를 하나를 뭐하고? 소멸하고. 다른 것을 뭐한다? 발생. 다시 발생이죠? 하나를 소멸하고 발생이죠? 그건 뭐냐? 갑이요. 을한테요. 돈 1억을 빌려줘.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돈을 갚으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요,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도 좋다 깨나도 돈 1억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하냐? 갑이 을이 갑한테 뭐라냐? 여기 5월 1일 날 뭐라냐? 5월 1일 날 중간에요. 야, 내가 좋다 깨나도 1억은 내가 만들 방법이 없다. 내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아파트 10월 1일 날 이 아파트로 내가 너한테 주는 것으로 1억 이거 없애버리고 소멸. 아예 없는 걸. 내가 너한테 돈 빌린 거 없는 것으로 치고 소멸. 내가 너한테 10월 1일 날 내 아파트를 너한테 주기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다시 계약서를 쓰자. 그러니까 하나를 소멸시키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하는 다른 채무를 발생시키죠. 그걸 경계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럼 여러분 경이란 말은 뭐예요? 고친다 이 말이잖아요. 바꾼다. 알겠죠? 그러니까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계라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경계가 뭐냐?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오냐? 뭐뭐를 소멸시키고 뭐뭐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린 그것을 뭐라 한다? 경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는 봐봐. 경계는 치속 권자가든 상대방이 하든 누가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딱 두 개만 따지라는 거 아니에요. 뭐 이행에 청구하고 양도. 그것은 누가 한 경우만 치속 권자가 한 경우만 뭐 주인. 상대방이 한 경우는 주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비읍. 매매계약의 치속권자의 매도인이 대금 채권을 소멸, 그리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 그러면 발생 이 말이죠. 이것을 경계라고 얘기해. 경계. 알겠죠? 자, 그러면 시옷. 치속권자 줄 것이고 담보 제공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응요. 치속권자 줄 것이고 담보 제공 똑같죠? 자, 치속권자가 그 다음에 담보를 취득 치속권자가 담보를 제공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는요. 치속권자가 강제집행 이런 것은 지금 내가 왜 안 해놨냐. 여기 봐봐. 여기 담보 제공 강제집행 이것은 누가든지 간에 따지지 마. 치속권자가 있냐 상대방이 있냐 따지지 말라고. 누가든지 간에 다 뭐니까 주인이니까. 그걸 왜 외워. 알죠? 필요한 것만. 우리가 경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행의 청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양도라는 것이 뭔지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면 티귿 보면 치속권자가 일부를 양도. 치속권자가 일부를 양도했죠. 우린 것을 말한다. 추인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양도시 추인 X. 상대방이 양도시 추인 X 이란 말. 상대방이 양도하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피읍은요. 치속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매매 계약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치속권자가 동그라미 치속권자가 뭘 했다? 지상권을 설정. 그것을 양도라고 그래. 치속권자가 지상권을 설정. 치속권자가 지상권을 설정.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양도, 그것을 치속권자가 양도 추인이죠. 그 다음에 치속권자의 채권자가 뭘 했다? 압류를 말한다. 압류를 강제집행이라고 얘기해. 강제집행 이렇게. 그래서 법정 추인에 해당하여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다음에 743번을 보면요.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누가 사기를 당했다? 갑을 동그라미하고 치속권자. 그 말을 잘 알아야 되죠. 갑이 치속권자 사기를 당하여 갑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갑이 위 사기 사실을 알게 됐다. 사기 동그라미 알게 된 다음 매매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 갑이 양도 이퀄 추인. 양도 이퀄 추인이란 말이야. 추인.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맨 끝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왜? 유효니까. 알겠죠? 되게 간단하죠? 세상을 제일 쉬운 게 법정 추인이다. 알겠죠? 자, 744를 보면요. 법정 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법정 추인이 아닌 건 보면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상대방이 일부를 양도, 일부 동그라미 양도, 상대방이 양도 된다? 안 되죠. 그럼 니은 봐봐.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았단 말은 누가 이행을 청구했다? 상대방이 이행 청구. 주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 상대방이 이행 청구. 주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디귿 제한능력자로부터. 제한능력자죠. 무능력자가 이제 제한능력자로 바뀌었죠. 제한능력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 재밌는 말이죠. 제한능력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 이걸 가로 묶어봐. 거기까지 가로 그걸 뭐라고 그래? 제한능력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를 뭐라고 그래? 아, 상대방이 하지 뭐라고 그래?
제한 능력자가 취소권자잖아요. 그 사람부터 샀으니까 상대방이죠.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인데 이걸 응용이라고 하죠. 응용력. 약간씩 응용해야 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말을 쓰는구나. 이걸 알고 있으면 되죠, 그냥. 알겠죠? 제한 능력자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 상대방이 뭐랬다? 양도. 주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법정 주인이 아니다. 법정 주인이 아니까 여전히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다음 740호.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양도했다. 상대방이 양도. 상대방이 일부러 양도. 맨 끝에 일부러 양도 이퀄 추인 X. 추인 X죠. 추인하니까 뭐예요? 취소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추인 X 이퀄 취소죠. 그래서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잠깐 쉬겠습니다.